리볼빙 모르고 쓰면 안 돼요. 리볼빙 서비스란 무엇인가?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의 편리함 때문에 자주 이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는 고금리와 복리 구조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볼빙의 작동 원리. 리볼빙 서비스는 사용자가 매달 결제해야 할 금액 중 일정 부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미결제 잔액에 대해 높은 이자가 부과되며 이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빚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결제액 100만원 중 1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90만원을 이월할 경우 다음 달에는 이 9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어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지만 이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기 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리볼빙의 이자율. 리볼빙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높은 이자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볼빙 서비스의 이자율은 연 20% 이상이며 이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초기에는 큰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결제 금액이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면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연체와 다르게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높은 이자율로 인해 결국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리볼빙 서비스 사용 시에는 반드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성. 리볼빙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큰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복리 구조로 인해 상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며 이는 곧 개인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도 하락 위험. 리볼빙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할 경우 개인의 신용도가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사용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와 금액을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리볼빙 잔액이 많을수록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은 대출이나 다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거나 아예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압박.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결제액 중 일부만 납부하면서 이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심각한 경우 파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분석하고 미래의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잔액을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볼빙 서비스의 대안. 리볼빙 서비스의 대안으로는 저금리 대출이나 상환 계획을 통한 부채 관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통해 리볼빙 잔액을 상환하면 높은 이자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 부채를 관리하면 재정적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 사용 시 유의사항.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준수하면 리볼빙 서비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 수립.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철저한 상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매달 얼마를 상환할지, 언제까지 전액을 상환할지 등을 미리 계획하고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상환 계획을 세우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 계획을 세울 때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상환 계획은 오히려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더 많은 금액을 상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이자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재정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비 습관을 철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금융 전문가의 조언 듣기.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 전문가는 개인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올바른 재정 관리 방법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이자율과 복리 구조로 인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신중하게 이용하면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